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16번째 시간이자 이솝우화 14번째 시간으로요. 사자와 함께 사냥을 하다 라는 제목인데요.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비참한 결과와 맞닥뜨릴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협력해서 커다란 사냥감을 무리 없이 먹이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들떠 있었고 사자는 계산이 정확한 당나귀에게 각각의 몫을 분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분량의 세 몫으로 나눈 뒤 당나귀는 사자와 여우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공손히 말했죠. 못마땅한 듯 당나귀의 분배를 지켜보던 사자는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당나귀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여우에게 다시 먹잇감을 나누어 보라고 했죠. 여우는 살이 조금 붙은 작은 뼈다귀 하나를 남긴 채 나머지를 모두 다른 한쪽에 쌓아두고는 사자에게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청했습니다. 사자는 아주 온화하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주 멋진 계산법이야. 누구에게 배웠지? 당나귀의 운명을 보고 배웠죠. 여우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배우는 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한번 해볼까요? 당뇨나 암 등 생활 습관에서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인들로부터 건강의 소중함과 미리 대비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제 선친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부가 당뇨로 인한 뇌졸중 등 합병증으로 3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을 제가 뵙지 못했지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선친이 당뇨 진단을 받은 것을 알고 유전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약 복용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의료 지식도 없고 체질이 모친과 어머니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은 저는 당뇨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선친이 생전에 언제부터인가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젓가락이나 이 수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때 조금씩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젊어서와는 달리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선친에게 운동 좀 하시라고 종용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조언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적절한 조언을 드릴 만큼 당뇨나 노화, 정확히 말해서 노쇠죠. 에 대한 상식도 없었죠. 병원에서 약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약을 끊으셨을 때도 그런 줄만 알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저혈당 속 쇼크로 낙상 넘어지셔가지고 골반 골절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자리에 누우셔가지고 와병하신 다음에 당뇨 합병증이 이제 심해지시며 돌아가셨는데 골절 직후에 병원에서 뇌졸중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당신이 약을 끊어도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 상식이 별로 없는데 노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알았었으면은 지금처럼 알고 있었으면 좀 조언을 드렸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자의적인 판단하셨고 절대 병원에서 약을 끊어라 그런 말 한 건 아니었어요. 십수년간 복용하던 약을 의사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끊고 전과 다름없는 식생활, 흰 쌀밥만 좋아하시고 잡곡은 거의 드시지 않았으면서 육식은 즐기되 채소는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식후에는 꼭 달콤한 과일을 드셨죠.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보다는 현재가 제가 조금이나마 건강과 당뇨 상식이 생겼으니까 그야말로 지금 아는 당뇨 지식을 그때도 알았다면 일단 약을 끊으라는 말을 믿지 않고 담당 의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맞냐고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쌀밥은 물론 잡곡 뭐 잡곡이 이제 깔깔해서 싫으시다면은 뭐 카레나 하이라스 섞어가지고 드시면 좀 나으니까 좋지 않은 다음에 아예 잡곡도 당을 올리니까 다른 주식 있죠. 두부라든가 뭐 생선 같은 거 대치를 하고, 세 번째로 자주 드시는 달콤한 과일은 뭐 약혼이라든가 당도가 높지 않은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권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동작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은 운동 부족이니까 운동하시라고 잔소리를 하기 이전에 뇌파, MRI 검사 해가지고 검사를 시켜드렸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제가 선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뒤에 본인이 당뇨 진단을 받고 입맛을 바꾸게 된 계기는 선친의 마지막 몇 개월에 대한 강한 인상 때문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 아닌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는 할까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릴 적에 외가댁에 놀러 가면은, 여름에, 낮에는 소를 외양간에 두지 않고, 앞마당에 잘 보이는 곳에 묶어뒀습니다. 꽤 나이가 든 소였었는데, 침을 조금씩 흘리면서, 끊임없이 반추죠, 반추. 되새김질 하면서, 꼬리로는 연신 그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쫓았어요. 옆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콧돌의 옆으로 바깥쪽을 응시하는 듯한 커다란 눈이 기억이 납니다. 말년에 요양원에 잠깐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생전 모습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가지고 애쓴 외갓집 소의 얼굴에서 봤던 커다란 눈이죠.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기억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뇨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과감하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다면은 외갓집 누렁소의 그것을 닮은 선친의 눈빛 때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대화가 불가능해진 후에 아마도 그 눈은 제게 너는 나처럼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뇨라는 위기를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 계속해서 개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뭐 진부한 얘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용하자면은 커다란 콘크리트 벽이 앞을 가로막으면은 그걸 눕힐 수만 있다면 눕혀가지고 암흑의 앞에 펼쳐진 어느 평탄한 길보다도 더 편하고 탄탄한 길로 바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솝우와 15번째 이야기, 모두 똑같은 입장이 아닌 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돼지와 양들입니다.
다음 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